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우리 439페이지. 자, 우리 회사가 과세사업자예요. 그럼 이 과세사업자는 누구나에게 재화의 공급을 하고 매출 가격을 받고 매출 세액을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성실한 납세 의무자예요. 자, 그럼 이 과세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을 받고 매입 가격을 주고 매입세액을 줘서 우리가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자, 우리 회사가 고물상이라고 볼게요. 자, 그럼 고물상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들어오는 게 폐지나 이제 고철 같은 거죠. 자, 그럼 폐지나 고철은 과세품이에요, 면세품이에요? 자, 우리가 과세품, 면세품 구분하는 기준은 자, 저와 같이 면세품 이야기 했었었죠. 그 면세품에서 얘네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야기한 적이 없죠. 그럼 우리는 일반 소비세니까 면세품 항목이 없으면 전부 다 과세하라는 게 우리 일반 소비세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과세품이에요. 그럼 우리는 과세품을 우리가 원재료나 상품으로 취득을 하는데, 문제는 폐지나 고철을 우리한테 공급하는 자가 면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일반 개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우리 폐지 줍는 할머니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 앞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하고 다르게 원재료나 상품으로 받는 거는 과세품인데 나한테 공급하는 자가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는 비사업자라는 거예요. 부가세법상에. 자, 그런 경우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폐지나 고철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입하는 거에 이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103분의 3을 해줄 거고,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얘를 없는 매입세액을 110분의 10이나 이렇게 많이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공제율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안 외워도 돼요. 두 개밖에 없잖아. 자동차는 많이 해주더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 얘가 108분의 8이었다가 109분의 9로 올려주고 110분의 15로 올려줬을 때는 중고매매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계속 우리 레모마켓 형태를 하면서 부당한 취득을 하는데 세금도 안 내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중고매매 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얘네들이 거짓말을 해서 전에 문제가 한번 생긴 게 있어서 세법상에. 그래서 그래 그럼 너네들 좋은 것처럼 얘네들 계속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110분의 10은 우리 부가가치세가 원래 110분의 10이죠. 그래서 우리 거래 금액의 110분의 10인데 없는데 이만큼 있다가 올려주는 순간 우리 쪽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쟤네들 머지 않아서 큰 거 다 다치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진출하도록 다 풀어주고 있죠. 다시 연장 그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라서 대기업 진출 막는 거 이제 제재를 이번에 일몰시키고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한 방에 한 게 아니고 5년 넘게 걸리는 기간 동안 이렇게 줄여온 거예요. 걔네들이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좀 심하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자, 자동차도 지금 110분의 10 폐지나 고쳐는 103분의 3을 해줄 거라는 건데, 자, 얘 특징이 뭐냐면
얘도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매출액의 80%예요. 매출액의 80%예요.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많은 한도를 잡고 있냐면 이 앞에는 원재료가 좀 미미한 정도였잖아요. 의제 매입세액은. 우리 저도 가끔씩 밤에 집에 가서 새벽에 틀면 재방송 있는 거 한 번씩 틀어놓고 보다 끄는 게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하는 거 있죠. 그 아저씨가 맨날 이야기할 때 거기 있는 원가가 30% 넘어가면 생각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원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가게세, 직원 인건비, 전기세, 집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비율인데 얘는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와서 이윤 남기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80%까지 해주는데 중요한 건 이 80%가 이 사람들한테만 사는 게 80% 될까요? 아니죠. 과세 사업자한테 살 수도 있겠죠. 자, 중고매매상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개인한테 중고차를 살 때는 매입세액 없이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과세 사업자한테 살 때는 부가가치세 주고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 돌려받을 거예요. 왜냐면 그 과세 사업자는 중고매매상한테 팔든 누구한테 팔든 무조건 부가세 받아야 되는 과세 사업자들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팔 때는 정상적으로 일반 과세 거래를 하고 그게 아닌 이런 형태일 때만 하는 건데 면세 사업자한테는 무조건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이때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된다라는 조문은 어디든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계산서라고만 익히시면 돼요. 하지만 폐지 줍는 할머니 이런 분한테는 증빙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증빙이 없이 영수증만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세금 계산서 수치부는 우리 저활용 세액 공제 대상에는 안 되지만 하지만 이 세금 계산서 수치분을 한도 계산할 때는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과세로 세금 계산서 주고 사오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걸 다 합쳐야 80%이지 이런 사람들한테만 사는 걸 80%나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매출액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돼요.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니까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처럼 위쪽에는 안 쓰는데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한도 계산할 때는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쓰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당연히 이 한도 계산도 확정 신고 시에만 한도 계산을 할 거예요. 확정 신고 시에만. 예정 신고 때는 그냥 공제해주고 확정 신고 때 한도 계산해서 과세기한권로 계산해서 예정 신고 때에 공제받았던 것 뺀 나머지를 확정 때 공제해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자, 이 서식은 세무 2급 시험에서는 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빈도가 엄청 낮죠. 정말 엄청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매일 이런 소리를 해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가 나올 때가 됐는데 2년 동안 이야기하다가 나오면 그봐 내 말 맞지 그랬다가 그 다음 술 마실 때 또 시작해요. 정말 2년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봐 내 말 맞지 하는 게 한 10번에 한 5번 했길래 이 사람 안지 10몇 년 됐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세무일급 시험에서는 얘를 잘 내요. 의제 매입세액이랑 비율 비슷하게 내는데 얘를 더 많이 내는 이유가 이거에서 많이 실수해서 그래요.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려주면 문제 내는 사람은 좋아하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분계는 재활용 세액 공제 대상 매입을 하면 자, 이때도 우리가 쓰는 매입 매출 전폐 과세 유형은 53번 매입 면세와 60번 면건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두 개만.
그럼 사올 때에 자, 원재료라고 하면 시험 때는 계속 원재료라고 가정하자라고 해요. 그럼 얘를 103만 원치를 샀어요. 그럼 얘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이번엔 4월 때에 자동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적요 7번을 걸 거예요.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적요 6번을 걸면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마요. F2번 누르면 다 보여요. 자, 그래서 7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갈 건데, 그럼 얘가 예를 들어 폐지였다고 하면, 폐지라면 우리는 103만 원에 103분의 3이니까 3만 원이 공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재활용 세액 공제하게 되면 얘도 없는 매입세액 이만큼 3만 원 있다고 해줄 거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3만 원을 높여주고, 그리고 얘도 취득 원가에서 줄일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 3만 원인데 얘 또한 그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쓸 거예요. 자, 이 분계 앞면 있지 않나요? 바로 앞에서 봤잖아. 의제 매입하고 똑같죠? 왜 똑같냐면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고 해주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얘를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의제 매입세액이래. 근데 틀렸다고 욕할 수는 없어요. 없는 매입세액 있다고 해주는 게 의제 매입세액이니까.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면세품을 사가지고 해주는 거고, 얘는 과세품인데 공급하는 자가 비사업자라서, 부가세법상의 비사업자라서 없는 걸 정책적인 목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줘도 지금 고물상들이 사라져가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돌려야 될지를 지금 국가가 머리 엄청 아플 거예요. 지금 엄청 쌓여가고 수거 안 해가고 막 이런 그런 지역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얘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바로 컴퓨터 가지고 봅시다. 자, 440페이지를 펴고 자, 문제를 보면, 자, 미래산업의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2020년 이익이 확정분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거래일자별로 매입 매출 전표 의제료 매입을 입력하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에 반영하시오.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매출액은 이기 예정분 1억 5천만 원이고 이기 확정분 2억 5천만 원으로 가정한다. 자, 우리 지금 이 다음번에 그 의제료 매입을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에 안 쓰고 직접 입력하는 걸로 그냥 해볼게요. 왜냐면 얘는 기출문제 우리 책에 있는 15회차에도 아직 한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우리 세무위급은 직접 입력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자, 회사를 3005번으로 바꾸시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클릭해서, 자, 기간은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자, 그래서 입력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성수지한테 매입세액 공제 대상 거래 내역인데 비사업자인 농민에게서 매입했대요. 한마디로 증빙 없다라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죠. 일반 개인한테서 매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꼭 고처 폐지를 농민한테 살 일은 없잖아. 그죠?
자, 그럼 10월 11일 날 성수지한테 고철 2000kg 330만 원치 구입을 했죠. 그럼 여기에서 공급자의 F2번 눌러서 성수지. 자, 그리고 영수증이라는 게 증빙 없다는 말의 뜻이라 그랬죠. 그럼 1번 영수증. 자, 구분 코드는 안 써도 돼요. 뛰어넘고. 자, 품명은 고철이고 수량은 2000. 자동차는 차량 번호, 차대 번호 필요 없고, 자동차 아닌 건 필요 없고, 취득 금액. 자, 공제율은 제가 두 개 중 하나밖에 없는데 자동차는 많이 해주더라 라고 생각하면 얘는 왜 필요 없죠? 103분의 3이고. 지금 취득일자는 2020년 10월 11일이다. 날짜까지 써주시고, 다음 0폐지. 영수증이고 얘는 폐지고 100kg 15만원 103분의 3 2020년 10월 12일. 다음 박건전 영수증이고 폐건전지 700kg 96만원 103분의 3 2020년 10월 27일. 성수지 영수증 폐합성수지 900kg 120만원 103분의 3 2020년 10월 30일. 자, 써보니까 얘는 정말 별거 아니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시험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여기에서 고민 많이 할 건 없어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세금계산서만이 아니고 과세사업자한테는 세금계산서 안 받았으면 그건 지가 악의적으로 안 한 거죠. 그래서 과세사업자 매입부는 당연히 여기 쓰면 안 돼요. 공급자가 비사업자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아래에 한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래쪽에 쓰는데,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2기 예정분이 1억 5천만 원이고 2기 확정분이 2억 5천만 원이다. 자, 그럼 여기에 1억 5천, 2억 5천 하니까 4억의 80%니까 3억 2천만 원을 할 거라는 건데, 자, 여기에도 예정 확정걸 같이 하니까 여기 단기 매입액도 당연히 예정 확정거 합쳐서 써줄 거예요. 여기에도. 그럼 예정 확정거 합쳐서 쓰는데 지금 이 위쪽에는 세금계산서 수치본은 안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는 예정 확정거 합쳐서 세금계산서 수치본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한도 계산할 때. 그리고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는데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 있죠. 등자가 있죠. 얘는 영수증이든 계산서든 여기에 매입한 확정가하고 예정 때 매입했던 이 내역하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 예정 확정가 합쳐서 여기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은 뭐 예정 때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받은 적이 없으면 이번 거 561만 원이 들어와야지 지금 여기에 금액이 살아나죠. 얘가 살아나야 이 금액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해 줄 금액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금액이 안 들어오면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제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산출하시오라고. 그럼 여기 전부 다 완벽하게 쓰란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예전 거 쓴 거 여기 넣은 적이 없죠. 그 말은 예정 때 공제받은 적 없을 거니까 이대로 처리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 작성이 끝났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월부터 12월로 가보면 지금 방금 561만 원치 사온 거에 총 전체가 103분의 3밖에 없었으니까 이 금액만큼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그냥 의제료 매입을 사용 안 했다면 이 금액만큼을 우리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 금액 대변에 원재료 적용 8번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지금 이게 제가 판사하면서 칠판에 썼던 내용이에요. 분계. 자, 그런데 자, 다음 442페이지로 가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의제료 매입 탭에서 입력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제 얘를 마지막 해볼게요. 자, 회사는 7700번으로 들어가서 7700번으로 가서 자, 문제를 보면 다음은 재활용 폐자원 공제 대상 원재료 및 상품의 외상 매입 자료이다.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료 매입으로 전표 입력하여 회계 처리하고 2기 예정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번에는 의제료 매입에 가서 써볼게요.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료 매입으로 가고 자, 첫 번째 9월 1일 날 우리 김나영 공급자고 일반이죠. 그러면 60번 명건을 쓰는 거예요. 일반이면 자, 그리고 우리가 산 거는 고철이고 수량은 200, 취득 가격은 105만 원. 그럼 의제 구부 및 매입액의 아래쪽에 2번이 재활용이죠. 2번이 재활용이죠. 그러면 자, 2번 선택하고 자, 공제율은 103분의 3이니까 숫자 3이라고 써서 엔터 치면 103분의 3이 되고 그리고 김나영 일반 개인이니까 뭐 전자 없죠. 자, 분계는 뭐 외상이다라고 하고 그럼 이번에도 103분의 3만큼 부가세 대급금 만들어 주죠. 그럼 원재료에 7번을 쓰면 되는데 방금 뭐 6번, 7번 이게 고민되시면 저기에서도 F2번 하면 이 글자들이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번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이야기니까 이걸로 처리하면 자, 얘는 9월 1일자는 입력이 끝났고 다음 9월 10일 날 또 개인 최지우죠. 60번 명건에 우린 중고 자동차를 샀고 수량 한 대 770만 원. 이번에도 우리 102번에 재활용 폐자원이고 이번엔 110분의 10이죠. 자동차는 10이라고 치면 110분의 10이 되고 거래처는 최지우 분계 외상으로 하고 원재료에 적용 7번. 자, 이번에는 전부 다 원재료 가격 줄이고 부가가치세만큼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들어왔으니까 일반 전표에 끝나고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작성이 끝났으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로 가서 이번에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가면 60번 명건으로 하면 영수증이라는 거하고 다 인지하니까 자, 얘네들이 우리가 직접 입력한 것처럼 다 들어와 있죠. 그럼 아래쪽은 커서가 안 들어가요. 그 이유는 지금 예정이니까. 확정 때만 아래쪽에 커서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보면 여기에 세액 공제되는 만큼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얘네들이 끝이 났어요. 자, 우리 지금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용이 안 돼서 제가 뒤쪽에 있는 그 기출 문제들에 있는 모든 예제를 다 끌어서 쓰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 그
제가 카페에 보면 지금 이 두 개 반이 우리랑 같이 세무 2급 시험 볼 반들이에요. 아, 죄송해요. 이 반이. 이 반 두 개가 우리랑 같이 시험 볼 반인데 위에 거는 진도가 빠르고 아래 거는 아직 우리 거만큼 진도가 안 간 반이에요. 늦게 시작을 해서. 근데 갑자기 우리를 추월할 거예요. 하루에 5시간씩 매일 하는 반이라서 일주일에 30시간, 25시간을 수업해요. 근데 지금 이 반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반 보면 수업 중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 가지고 뒤에 있는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기출문제 의제매입세 공제면 의제매입세 공제 뒤에 있는 거 뒤로 가서 전부 다 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되면 저하고 가산세하고 하는데 책에 있는 모든 가산세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풀면은 진도를 다 못 나가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게 필요하신 분은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은 볼 수 있도록 제가 다 만들어 등급 맞춰뒀으니까 다른 반 거도 교재가 우리랑 같은 교재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습관적으로 페이지 말하는 이유가 그 페이지 넘기면서 보라고 하는 거니까 같이 맞춰서 뒤에 있는 문제 공부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수업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정 그렇게 잡으셔서 2주만 하면 그 다음 주에는 기분 좋게 시험 보고 나면 노시면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하고 2주간만 좀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주 토요일 날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